태종실록 16권 태종 8년 10월 1일 을해 일곱 번째 기사 1408년 명령락 6년 대간이 민무고의 죄를 청할 때 병을 칭탁하고 참여하지 않은 대사원 박은을 탄핵. 아르기를 풍헌의 책임은 군상의 득실과 백관의 비위를 규찰하지 않음이 없으니 만일 심술이 바르고 물망에 믿어온 자가 아니면 그 직임에 당할 수 없습니다. 지난날에 훈친 대간과 여러 법사에서 민무고 민무지를 불충한 죄를 가지고 소를 갖추어 청죄하였사온데 지금의 참지 의정부사 박은은 전부터 아버에 하여 교분이 깊기 때문에 대의를 생각하지 않고 병을 칭탁하여 두문불출변을 방관하였습니다. 대간이 그 까닭을 매우 미워하여 아울러 그 죄를 청하였다가 마침내 천위를 범하여 모두 잡혀갔었는데 박은이 자기 죄를 면하기를 꾀하여 틈을 타서 상수하였으니 그 심술이 바르지 못한 것을 단연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도리어 특별한 은혜를 입어 마침내 헌보의 장이 되었으니 신등은 생각하옵건대 박은은 심술이 간사하고 아첨하여 헌사의 장에 적합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엎드려 상제를 바랍니다 하였다. 임금이 대간의 교정을 보고 제개청에게 좌기하여 장명신한 정은 이 종화를 불러 친히 명하기를 죄가 있는 사람은 마땅히 그 죄를 받아야 하지만 죄가 없는 공신을 죄가 있다고 하여 죄를 가하려 하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과인이 대신을 뽑았으면 너희들이 문득 행문하니 내가 장차 누구와 더불어 함께 다스릴 수 있는 것인가. 또 너희들이 박은의 상서한 것을 가지고 그러다 하니 그렇다면 재상은 상서도 하지 못하느냐 하니 신한 등이 대답하기를 재상이 어째서 상서하지 못하겠습니까. 다만 수직을 당한 중에 있으면서 상서하여 자기 죄를 면하기를 꾀하였기 때문에 신등이 심술이 바르지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수직을 당한 자는 상수하여 스스로 밝힐 수 없느냐. 너희들이 전일에 무구무질의 죄를 청한 상수에 말하기를 전하를 위하여 취하지 않았다 하였는데 내가 사은으로 공의를 패하였으니 너희들이 책망을 받는 것이 마땅하나 박은에 이르렀으니 어찌 감히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였다. 신한 등이 나가매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라고 명하고 드디어 박은을 불러 이를 보게 하였다. 박은이 아뢰기를 지금 대간이 신을 행문한 것과 민씨를 죄주기를 청한 것은 모두 의리에 합합니다. 지금 신 때문에 그들이 집으로 물러갔으니 신이 어찌 감히 마음에 달게 여겨 직사에 나오겠습니까. 비옵건대 대간을 출사시키시면 신이 더불어 일을 같이 하겠습니다. 또 민씨의 죄는 마땅히 법에 의해 처치하여야 하니 대간의 청을 윤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경의 말은 과인이 근자에 듣지 못하던 말이다. 내가 심히 의롭게 여긴다. 내가 장차 상냥하겠으니 경은 우선 직사에 나오너라 하고 이튿날 대간 장무를 불러 명하기를 너희들이 아랜 것이 정식에 맞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 집으로 돌아가게 한 것이다. 지금 대사원이 아뢰기를 대간이 출사하도록 명하시면 신이 더불어 일을 같이 하겠습니다 하였다. 자고로 서로 탄핵한 자가 그 출사할 때를 당하여 이 사람의 말과 같은 것은 없었다. 너희들은 박은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직사에 이바지하라 하였다. 좌사간 대부 안속 지비 이관이 모두 대궐에 나와 사은하고 인하여 무구 형제의 죄를 청하였다. 태종실록 16권 태종 8년 10월 3일 정축 첫 번째 기사 황음이 경복궁에 가서 처녀를 선발하다. 태종실록 16권 태종 8년 10월 4일 무인 첫 번째 기사 회암사에 유랑가는 기보 해수 등을 세자가 흥인문 밖에 전송하다. 태종실록 16권 태종 8년 10월 5일 김효 첫 번째 기사 형조에서 교수에 열거된 민무구 등의 죄를 국문할 것을 청하다. 상언하였다. 교수의 조획하신 내용 중에 이모년에 조상께서 종기가 나셨을 때 일찍이 구류할 생각은 없이 사사로 서로 모여서 어린 아이를 도우려 꾀하였고 민무질이 정승 이무의 집에 가서 계책을 물었으며 또 종지를 전제하고자 하였고 또 간관을 지휘하여 말을 만들어내서
상덕에 누를 끼쳤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가장 불귀한 것이니 징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하께서 사언으로 공의를 폐하시고 다만 가벼운 법에 따라 서인을 삼으셨으니 실로 법에 어긋납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무구무질의 상항의 범한 바를 국문하셔서 율에 따라 시행하소서. 조획은 민무구 등의 죄를 조목조목 나열한 것을 말한다. 태종실록 16권 태종 8년 10월 6일 경진 첫번째 기사 짙은 안개가 끼다. 태종실록 16권 태종 8년 10월 6일 경진 두번째 기사 기보 등이 회암사에서 돌아오면서 건원릉을 구경하고 능침의 산세를 탐미하다. 어찌 이와 같은 천작의 땅이 있는가? 반드시 인위적으로 만든 산일 것이다. 태종실록 16권 태종 8년 10월 6일 경진 세번째 기사 황금 등이 경복궁에서 처녀 44명을 선발하다. 모두 300인이었다. 44인을 뽑아 머물러 두고 나머지는 모두 돌려보냈다. 태종실록 16권 태종 8년 10월 6일 경진 네번째 기사 대간이 민무구 형제 회양군 이방간 이거의 죄를 청하고 형조에서도 상언하다. 생각하옵건대 형벌이라는 것은 국가의 큰 법전이니 만일 적중하게 하지 않으면 비록 요순 같은 임금과 신하라도 다스림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서경에 말하기를 형벌은 형벌이 없기를 기하는 것이라 하였고 또 말하기를 형벌으로 형법을 그치게 한다 하였으니 이것은 죄가 있으면 반드시 형벌이라는 큰 경계입니다. 형벌하라는 큰 경계입니다. 지난날에 회안이 영무를 꾸미고 그이가 난을 꾀하는 것은 모두 스스로 죄를 청한 것이니 마땅히 천토를 가하여 후일의 난적을 징계해야 합니다. 그런데 전하께서 특별히 사언을 베푸셔서 수령을 온전하게 하셨으니 이미 왕법을 잃은 것입니다. 만일 회안과 그 일을 법에 의해 처치하셨다면 어찌 오늘날 무구무질의 변이 있겠습니까? 상황의 사람들의 죄는 죽어도 남는 죄가 있사온데 전하께서 다만 안치하도록 허락하시니 귀신과 사람이 모두 분하게 여깁니다. 근자의 가을 장마가 그치지 않고 우레가 때를 잃었으니 실로 하늘이 이 내로서 형벌을 잃은 징흠을 보인 것입니다. 전하께서 한나라의 기관과 법의 종주로서 고식적인 방법에 구애되어 사흉으로 하여금 외방에 포열케 하시니 홀로 무슨 마음이십니까? 외안 그이와 무구 형제가 종사를 위태롭게 하기를 도모하고 종지를 전제하려고 하였으니 이것은 천지 조종의 죄인이어서 전하께서 사사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혼친대간 백사가 죄를 청하기를 더욱 준엄하게 하나 천의를 돌이키지 않으시니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상황의 사람들의 죄를 정한 법에 따라 처치하셔서 왕자의 사가 없는 정치를 보이시고 천지 조종의 마음에 답하소서. 형조에서도 또한 상언하기를 삼가상고하옵건대 춘추전에 군친에게 장차가 없으니 장차가 있으면 반드시 벤다 하였습니다. 무구무질의 불충한 죄악이 밝게 나타났는데 신등이 직책이 현관에 있으면서 천토를 받들어 행하지 못하였으니 신하로서 말하지 않으면 그 죄가 같은 것입니다. 신등의 아랜 것이 옳지 않으면 그 죄로서 죄를 주시고 신등이 아랜 것이 옳거든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대의로 결단하시고 명하여 유사에 내려 무구무질의 율에 따라 단죄하여 위로 천의를 순위하고 아래로 여정에 따르소서 하였으나 소를 모두 궁중에 머물러 두고 내리지 않았다. 태종실록 16권 태종 8년 10월 6일 경진 다섯번째 기사 문소전에 최지를 잇고 제사 지내다. 태종실록 16권 태종 8년 10월 6일 경진 여섯번째 기사 태평관에 가서 기보 임관 등에게 잔치를 베풀다. 정가와 등이 모두 참여하였다. 기보에게 안마를 주었다. 태종실록 16권 태종 8년 10월 6일 경진 일곱번째 기사 의안대군 이화의 졸기
조회를 3일 동안 정지하고 쌀콩 각각 100석과 종이 200권을 부의하였다. 시호를 양소공이라 하였다. 화는 순박하고 씩씩하고 용감하여 젊어서부터 태조를 잠재에 모시어 좌우를 떠나지 않았으며 매양 정토에 따라다녀 여러 번 전공을 나타내서 마침내 개국 공신이 되고 또 정사 좌명의 열에 참여하였다. 죽음의 나이 61세였다. 7 아들이 있으니 이지숭, 이숙, 이징, 이담, 이교, 이회, 이점이다. 태종실록 16권 태종 8년 10월 6일 경진 8번째 기사. 사헌사 일행의 소격정 제조 공부를 동행시켜 도가의 초사법을 배워오게 하다. 금교 한승윤 공부로 서장관을 삼았다. 임금이 공부에게 이르기를 경이 입조하는 것이 몇 번인가 하니 대답하기를 이미 5번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경이 소격전 제조로 있기 때문에 지금 입조하게 하는 것이다 하였다. 공부가 평소 별호를 수선이라 하였으므로 임금의 생각에 그가 중국 도가의 초사법을 배워 가지고 오게 하려는 것이었다. 태종실록 16권 태종 8년 10월 6일 경진 9번째 기사. 연성군 김로와 서령군 6일을 하정사로 경사에 보내게 하다. 명년의 정삭을 할애하기 위함이었다. 태종실록 16권 태종 8년 10월 6일 경진 10번째 기사. 권문일을 석방하다. 태종실록 16권 태종 8년 10월 6일 경진 1번째 기사. 11번째 기사. 김첨을 석방하다. 사헌장령 신한이 아뢰기를 김첨은 이리불충에 관계되고 말과 사리가 일치되지 않으니 고소 석방하기 어렵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부원군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일이 대질하여 바르기 어려우므로 내가 여러 번 석방하라고 명하였는데 너희들이 도리어 나를 그러다고 하는가? 그렇다면 석방하고 석방하지 않는 것은 너희 마음대로 시행하라 하였다. 신한이 다시 아뢰고자 하다가 제신사 황희와 더불어 비밀리 말하더니 신한이 물러가서 김첨을 석방하였다. 태종실록 16권 태종 8년 10월 10일 갑신 1번째 기사. 사관원에서 명예 갔을 때 장행마를 팔았다고 완산군 이천우와 상호군 이공효를 탄핵하다. 묻지 말라고 명하였으니 중국의 조연 하던 길에 장행마를 팔았기 때문이었다. 정은 이종화를 불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천우와 공효의 말이 길에서 병이 나서 걷지를 못하였으므로 비록 내버리려 하여도 중국 사람들이 까닭없이 받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수종관 및 집이 허조 등과 회의하여 판 것이다. 돌아온 뒤에 정부에 고하고 그 값을 관에 바치려 하기에 내가 사마의 값이라 하여 모두 돌려주라고 명하였다. 그 마음먹은 것을 캐어보면 이익을 구한 것이 아니라 사세가 그렇게 된 것이니 다시 논핵하지 말라. 태종실록 16권 태종 8년 10월 11일 을이후 1번째 기사. 안개각기다. 태종실록 16권 태종 8년 10월 11일 을이후 2번째 기사. 경복궁에 가서 황음 등과 함께 저녁 오명을 선발하다. 고전서 권집중의 딸이 첫째이고 전전서 임천년의 전지영주사 이문명 사직 여귀진 수원기관 최득비의 딸이 다음이었다. 술과 과실을 주고 각각 중국 체제의 여복을 주었는데 모두 체단으로 만들었다. 임금이 황궁하여 대원들에게 이르기를 황음이 선정한 고화 등제가 틀렸다. 임씨는 곧 관음보살의 상 같아서 애교와 태도도 없고 여씨는 입술이 넓고 이마는 좁으니 그게 무슨 인물이냐 하였다. 태종실록 16권 태종 8년 10월 11일 을이후 3번째 기사. 임금의 그가를 제대로 호위하지 못한 총재 하구 등을 순금사에 가두다. 병조에서 상언하기를
인군이 거둥할 때 반드시 위사가 앞에서 인도하고 백사가 뒤에 따르게 하는 것은 첨시를 존엄하게 하고 불의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이달 초 7일에 전하께서 태평관에서 돌아오실 적에 사신의 반인이 말을 달려 뛰어들어서 승려를 경동하게 하였는데 운금 총재인 마성군 서익, 월천군 문빈, 총재 김중보, 첨총재 문천동, 내금이 절제사인 안원군 한장수, 열양군 송거신, 총재 하구, 별사금 상호군 차지남, 전병마사 정점, 별홀배인 대호군 현규명, 장사기 등은 둘러서서 보기만 하고 저지에 막지 못하였으니 이미 인신으로서 한유의 의리를 잃었고 또 객인이 임금을 경물이에 여기는 마음을 열어주었으니 불경한 죄를 경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하옵건대 유사에 내려 그 죄를 국문하여 장례를 경계하소서 하였다. 명하여 외척 한장수와 공신 서익 문빈, 송거신 이외, 하구, 이하 7인을 모두 하옥시켰다가 3일 만에 석방하였다. 한이는 막아서 지킴을 말한다. 태종실록 16권 태종 8년 10월 12일 병술 첫 번째 기사 대사원 박은 등을 논핵한 좌사관 대부 안속 등 간관들을 귀양 보내다. 사관원에서 대사원 박은 장령 신안을 논핵하여 상소하기를 생각하옵건대 풍헌은 전하의 이목이므로 임금의 마음을 바르고 백관을 바르니 그 책임이 중합니다. 하물며 지금 불교한 무리들이 밖에 포열해 있으니 이 책임을 맡은 자는 마땅히 아침에 벼슬이 제수되면 저녁에 상소해야 될 것인즉 어찌 경각인들 마음속에 잊을 수 있습니까? 대간이 민무구 민무질 등의 불충한 죄를 논지하여 일월이 오래되었으나 청납을 잊지 못하였으니 대사원 박은은 특별히 상언을 입어 벼슬이 제보에 이르렀고 인하여 풍원의 장을 겸하였습니다. 이달 11일에 이미 출사의 일을 보았으니 마땅히 신등과 더불어 동심 협력하여 무구무질의 죄를 신청해 전하의 특별한 은혜를 갚아야 할 것인데 생각이 여기에는 미치지 아니하고 그가가 황공하시며 겨울날이 한낮을쯤 되었는데 장령신앙과 더불어 침묵을 지켜 말하지 않고 곧 그 집으로 돌아갔으니 풍원의 직임에 처한 자가 과연 이러할 수 있습니까? 위에 박은 신안 등의 직무를 비운 죄를 성상께서 제가하시기 바랍니다 하였다. 임금이 소를 보고 크게 노하여 간관을 순금사에 가두고 곧 안속을 김해에 헌납을 정제를 흥해에 장의를 영덕에 정은 이종화를 동래에 유익지를 사천에 귀양 보냈다. 지사간원사 김매경이 스스로 순금사에서 나와 말하기를 오늘 내가 집이 기고로 인하여 상소에 서명을 하지 못하였으나 전일에 이 논의에 참여하였다. 순금사에서 임금에게 아뢰니 매경을 청도에 귀양 보냈다. 집이 이관이 상소하기를 본부와 간원이 무구 등의 불충한 죄를 가지고 여러 번 봉장을 올렸으나 한 번도 윤허를 얻지 못하였으므로 전일에 간원이 대궐에 나아가 죄주기를 청하였으니 대사원 박은 장령 신안도 또한 함께 골정에 나아가 상제를 기다렸어야 하는데 두 사람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을 논핵하여 신문하는 것은 대간의 떳떳한 일이온데 마침 천위를 범하여 간간을 모두 해군으로 편출시켰습니다. 신은 생각하옵건대 안속 등은 직무가 언책에 있으므로 곱게 말하고 숨기지 않아서 그 직책을 다하였으니 비록 말이 맞지 않았다 하더라도 또한 너그러 용납할 만합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다시 직사에 나오게 하셔서 언로를 넓히소서 하였으나 윤허하지 않다. 태종실록 16권 태종 8년 10월 13일에 정해 첫 번째 기사 남저 윤저, 유양, 유용생 등을 각 판서 및 의정부 찬성 참찬에 임명하다. 남저로 병조 판서를, 윤저로 의정부 찬성사를, 유양, 유용생으로 참찬 의정부사를, 이내 설미수로 지의정부사를, 성석인으로 형조 판서를, 박자청으로 공조 판서를, 면성군 한규로 겸 호익사 상호군을 곡상군 영사종으로 겸 용무사 상호군을 삼고 또 안등
이안우 이관으로 대언을 유백순 서선으로 좌우 사간 대부를 박고로 지사간원사를 허무로 사언장령을 문수성 정주로 좌우 헌납을 정흠지 이유이로 사헌지평을 박안신 이안유로 좌우 정언을 삼았다. 태종실록 16권 태종 8년 10월 13일 정의 두 번째 기사. 여양현을 홍주에 합치고 판관을 두다. 여양이 홍주와의 거리가 겨우 20리이기 때문이었다. 태종실록 16권 태종 8년 10월 14일 무자 첫 번째 기사. 기보와 임관을 태평관에서 전송하다. 태종실록 16권 태종 8년 10월 15일 기축 첫 번째 기사. 세자 이제로 하여금 문소전에 망제를 대행하게 하다. 섭행하게 하였다. 태종실록 16권 태종 8년 10월 16일 경인 첫 번째 기사. 민무구를 옹진진에 민무지를 삼척진에 옮겨두다. 의정부와 삼성의 상소문. 의정부 좌정선 성성린 등이 상사하여 말하기를 무구 무지를 불충한 죄는 일국의 시민이 모두 들어서 아는 바입니다. 지난번에 신등이 두 번이나 백관을 거느리고 그 죄를 바르기를 청하여 싸운데 전하께서 훈친인 까닭으로 인하여 차마 갑자기 법에 의해 처치하지 못하시고 수령을 보존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무구 등은 전하의 재생시킨 은혜를 생각지 않고 붕음방자하여 개전하는 바가 없습니다. 그늘에 대간이 소를 올리어 법에 따라 시행하기를 여러 번 청하였사온데 전하께서는 이미 그 죄를 아시고도 곧 유윤하지 않으시니 신등은 두렵건대 간악한 자가 징계되는 바가 없어서 왕업이 문란해질까 염려됩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 지공한 도를 넓혀서 한결같이 대간의 청을 따라 밝게 그 죄를 바로시어 길이 만세 인신의 경계를 삼소서 하였고 사헌부 대사원 박은희 상사하여 말하기를 엎드려 교수를 살피옵건대 상벌을 공정하게 하는 것은 내가 마땅히 할 일이요 충성하고 순실하여 두 마음이 없는 것은 신하가 감히 힘쓰지 않으려 하셨으니 크시도다 성교요 실로 만세의 자손 신서의 교훈이 될 것입니다. 천하 국가의 질환과 흥망은 항상 상벌의 당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전하께서 이미 지공한 것으로 자처하셨으니 군신으로서 누가 감히 감격하여 충성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오직 불충한 신하 무구 무질 등만 죄악의 하늘에 닿았는데도 아직 마음을 고치지 않으니 이른바 외로운 병아리와 썩은 쥐는 호랑이가 먹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 고기로 회를 친다 하더라도 어찌 좋기 나라 사람의 분을 풀 수 있겠습니까? 정부 대간이 일찍이 여러 번 상소하여 그 죄를 바르기를 청하여 싸운데 전하께서는 왜 곧 베어서 천미를 베풀어 대소신민으로 하여금 상벌의 지공무사함을 효현히 알게 하지 않으십니까? 대개 그 불충한 죄는 천지가 용납하지 않는 것이고 신인이 함께 분하게 여기는 것이요 군신의 청을 기다리지 않고 베는 것이 가합니다. 군신이 굳이 청하여도 전하께서는 오히려 대의로 결단하지 못하시고 죄인으로 하여금 세월을 도둑질하여 연장해 가면서 본래 계획했던 땅에서 안 민케 하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성상의 뜻은 갑자기 법에 의해 처치하는 것이 인정에 차마 행할 수 없는데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관숙의 형은 주공이 배웠어도 성인이 되기에 해롭지 않았고 건성은 마제인데 태종이 제거하였어도 현주가 되기에 해롭지 않았으니 옛날의 성현은 어찌 불인지심이 없었겠습니까? 형제의 변에 처했어도 오히려 사언으로 대의를 폐하지 못하거늘 하물며 이 청리의 흉인은 죄가 차고 의가 끊어져서 결코 용서할 도리가 없는 것이겠습니까? 또 상벌이 어긋나게 되면 간사한 것이 반드시 일어나는 것이니 이는 고금의 통환입니다. 지난날 회안의 영모는 법의 배임을 용서할 수 없고 이거의 말은 죽어도 남는 죄가 있사온데 전하께서 법을 굽혀 은혜를 펴서 보존하시어 오늘날에 이르렀으니 비록 예전에 없는 성덕의 일이기는 하나 사직의 대체와 군신의 대의에 있어서는 진실로 교세에 이른바 고식의 계책입니다. 고식의 계책은 다만 난을 열어놓을 뿐이고 후례를
권하고 징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흉악한 불축한 신하들이 징계할 바가 없어서 어느 날 접종하는 것이니 어찌 우연한 일입니까? 자고로 청리 소인이 국가의 근심이 되는데 인군이 그 악한 것을 알고도 토벌하지 못하여 변을 부른 것이 심히 많습니다. 원하옵건대 전하께서는 심사숙려하시고 대의로 결단하여 무구 형제의 그 불충한 죄를 바루어서 상벌이 공정하다는 뜻을 보이시고 또 회안과 그의 등 부자의 소위를 살피시어 만일 혹시라도 스스로 금속하지 못하고 개전하는 마음이 없거든 아울러 극법을 행하여 넘겨다보는 소망을 건절하게 하소서 하였고 형조 좌참이 윤규 등이 상사하여 말하기를 신하로서 불충한 것은 천하의 대역이니 천지가 용납하지 않고 인군이 용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불충한 신하 무구무지를 전하께서 특별히 가벼운 벌을 적용하여 안처하게 하셨는데 무구무질이 주상의 은혜를 돌보지 않고 붕당을 끌어들이기를 평시와 다를 바 없이 하고 또 주상의 은혜를 입어 경사에 발을 붙인 것이 여러 날이었습니다. 신등은 생각하옵건대 지난날에 무구무질이 오랫동안 병권을 잡고 있어서 아름다운 것을 가로채고 은혜를 팔았으니 의탁하고 아부하는 무리들이 악을 같이하여 서로 이루어져서 엄밀히 불괴를 도모하지는 않을까 진실로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무구무질이 의로는 비록 국척이나 죄가 시박을 범하였으니 삼가 대명률에 상고하면 8이가 있는데 시박을 범한 자는 이 유를 쓰지 않는다고 하였고 춘추전에 또 말하기를 난신을 베는 데는 중전을 쓴다 하였으니 선왕의 선법을 전하께서 가볍게 고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 일시의 사언으로서 만세의 대법을 폐한다면 이와 같은 무리들이 들을 이어 나올 것이니 비록 날마다 주륙을 베푼다 하더라도 어찌 능히 제어할 수 있습니까?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유윤해 시행하셔서 왕법을 보이소서 하였고 사관은 자사관 대부 유백수는 말하기를 신등이 엎드려 보건대 무구무질 등은 죄악이 관영하여 천주가 용서하지 못할 것이므로 대간이 교장하여 죄를 청하기를 2번, 3번에 이르렀으나 전하께서 사언에 이끌려 일찍이 공의를 결단하지 못하셨으니 대소신료로서 통심해 하지 않는 자가 없습니다. 전에 말하기를 착한 자가 상을 받지 못하고 악한 자가 형벌에 나아가지 못하면 비록 요순으로 군신을 삼더라도 하루도 천하를 다스릴 수 없다 하였으니 이것은 만세가 바뀌지 않는 지름입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무구무지를 대의로 결단하여 방헌을 바르셔서 종사의 무강한 계책을 삼으시고 자손만대의 교훈을 보이소서 하였다. 임금이 이에 참천 의정부사 유양 대사원 박은 사간 유백순 서선 의정부사인 박강생 금상 신계를 불러 명하기를 무구무질이 부처한 땅이 있는데 어찌 붕당을 불러드리겠는가. 무지한 사람들이 고구의 정으로 인하여 가서 보므로 거절하지 못한 것뿐이다. 내가 일찍이 교수를 반포한 것은 대중에게 이르고자 한 것이 다시 죄를 가하려고 한 것이 아닌데 전후에 은간히 죄를 청하여 마지 않는다. 지금 국가가 마침 애군을 만나 대상을 당하고 대신이 많이 죽으며 기후가 고르지 못하여 음복양근하고 간혹 어두운 안개가 사방에 막히며 혹은 대수가 표류되어 오곡이 흉년들고 또 사신이 나라에 온 지가 이미 반년이 넘었으니 나의 근심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비록 이 일이 아니더라도 잠시도 마음 편할 때가 없는데 정부대간 형조가 또 소장을 올리니 먼 땅에 옮겨두게 하겠다. 만일 두 사람이 전의 마음을 고치지 않고 붕당을 불러들이면 왕래하며 서로 만나보는 자도 반드시 다른 마음이 있는 것이니 그때 이르러서 다시 그 죄를 청하면 내가 마땅히 들어서 허락하겠다. 지금 경들을 불러서 밝게 말하는 것은 장차 내 마음을 편케 하려는 것이다. 마땅히 이 뜻을 몸받아 다시는 신청하지 말라 하고 무구무지를 옮겨두었다. 조금 뒤에 두 도의 감사에게 명하여 웅진 3층의 수령으로 하여금 농장의 마땅한 곳에 넓고 깨끗한 집을 가려서 주게 하였다. 8의는 당나라 때 평이하여 형벌을 감면하던 8가지 조건 중에 의친, 의고, 의현, 의능, 의공, 의귀, 의근, 의빈을 말한다. 태종실록 16권 태종 8년
10월 16일 경인 두 번째 기사. 덕적도에 숯 구울 나무를 싣고 오다가 선군 69인 익사, 경기 수군 첨절제사를 구금하다. 물에 빠져 죽은 선군의 집에 부위를 내려주고 또 차역을 감면하였다. 경기 수군 첨절제사 김문발이 아뢰기를 도내의 선척이 덕적도에 들어가서 각해의 미납한 숯을 구울 나무를 싣고 오다가 큰 바람을 만나 두 척이 깨어져서 선군이 물에 빠져 죽은 자가 69인이고 살아남은 자가 3인입니다 하였다. 문발을 순금사에 가두고 인하여 이 명령이 있었다. 태종실록 16권 태종 8년 10월 16일 경인 세 번째 기사. 외적이 추자도에 치니 배 한 척을 빼앗아 갔다. 전라도 도관찰사로 하여금 추구하여 아뢰게 하다. 죽은 자가 5인이었다. 임금이 이 소식을 듣고 말하였다. 한때에 나온 병선이 적보다 10배나 되는데 적을 잡지 못했을 뿐 아니라 도리어 패하여도 구원하지 않았으니 전라도 도관찰사로 하여금 추구해 알리게 하라. 태종실록 16권 태종 8년 10월 16일 경인 네 번째 기사. 제주도 안무사가 금언을 보내며 구황을 요청하므로 구휴를 명하다. 아뢰기를 금년에 큰 바람으로 인하여 곡식이 손상되어 고을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소와 말을 잡아 양식을 하는 자가 매우 많습니다. 지난 백술년에 사송하신 조두 천석을 이른 봄부터 환납으로 각호에 분납해 주었기 때문에 광고가 비었으니 구황할 계책이 없습니다. 지금 관중에 준비되었던 포화를 토간에게 나누어주고 황금 내냥 6전과 백은 291량을 받고 사람을 보내어 바치오니 비오건대 그 값을 계산하여 잡곡으로 주셔서 흉년을 구제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금과 은의 값은 모두 시가에 의해서 주고 따로 진제관을 보내어 쌀과 콩을 요량해 주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굶어 죽지 않게 하라.